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병든 몸을 이끌고 자식을 위해 피땀 흘려 무언가를 준비한다면 자식된 도리로 어떤 심정이 들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난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효심을 지닌 옥분이라는 여인이 병약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 속에서 큰 저택으로 시집가는 파란만장한 여정을 자세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아픔, 그리고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깊은 산골짜기, 인적이 드문 곳에 겨우 지탱하고 서 있는 듯한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아 군데군데 짚이 벗겨져 있었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어린 시절부터 병약하여 늘 기침을 달고 사셨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의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녘 찬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물에서 물을 깃고 밭을 메고 땔감을 구해오는 고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삶의 무게가 선명하게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 피어나는 강한 의지와 굳건한 정신은 어떤 역경에도 꺾이지 않는 고고한 들꽃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옥분의 지극한 효심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은 점심을 막 마치고 고단함에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찰나 마을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으로 손꼽히는 이 진사댁의 외아들, 이름 높은 이 도령과의 혼사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난한 산골 처녀인 자신과 정략 결혼이 오가는 명문가의 귀한 도련님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낯선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나 같은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이런 큰 기회가 찾아온 걸까? 아니,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된 일일 거야. 이 도련님에게는 훨씬 더 훌륭한 신부감이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옥부나,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구나.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옥분의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딸 옥분의 손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옥부는 어머니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지만 모굴대가 울컥하며 터져나오는 감정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딸의 미래를 향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옥분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죄스러움과 함께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거둬주시려는 분들이 계시니 오히려 제게는 더 큰 복인걸요. 어머니 걱정하시게 제가 어찌 그런 불효를 저지르겠어요. 마침내 혼사가 결정되고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기침을 연신 토해내시면서도 옥분의 어머니는 딸의 시집살이를 걱정하며 직접 이바지 음식을 만들겠다고 완고하게 고집했어요.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이라 생각하시는 듯 그 작은 몸에 남아있는 모든 기력을 쥐어짜내는 듯 보였습니다. 옥부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애끓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초여름에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듯 했지만 사실 밖은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부엌은 뜨거운 김과 매콤한 고기 양념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바깥의 뜨거운 기운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옥분의 어머니는 땀방울을 비오듯 쏟아내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정성스레 밤을 깎고 고기를 다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로와 병마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딸의 새 출발을 축복하고 싶은 간절한 사랑으로 불타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뜨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고 마른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옥부는 어머니 옆에서 행여 도움이 될까 싶어 작은 부채로 연신 부채질을 해드렸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는 이미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이 어미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구나. 너는 그저 곱게 앉아있기만 하여라. 혹여 손이라도 베이면 어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절한 사랑은 옥분의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옥분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선물이라니.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에 걸쳐 어머니의 정성과 희생으로 완성된 이바지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옥분을 향한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절한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음식 속에는 어머니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딸의 행복을 염원하는 무한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홀레날 아침, 옥부는 묵직한 이바지 짐을 조심스레 들고 험난한 신행길에 올랐습니다. 찌는 듯한 땡볕 아래 먼지 날리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얹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발밑의 자갈들은 그녀의 얇은 신발을 뚫고 발바닥을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저 멀리 아련하게 보이는 이 진사되게 웅장한 기와집은 옥분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거대한 문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서 옥부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시련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진사되게 웅장한 대문이 거대한 입을 벌리듯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풍악소리와 떠들썩한 웃음소리는 옥분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마당 가득 수많은 하객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뽐내며 잔치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한결같이 여유와 기쁨이 서려 있었죠. 옥부는 땀으로 얼룩진 낡은 한복을 애써 다듬으며 사람들 틈새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은 마치 빛나는 보석들 사이의 돌멩이처럼 더욱 두드러졌고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훑는 듯한 착각에 옥부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이 거대한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을 지닌 최 씨 부인이 하객들 사이를 가르며 위험 있게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쩌렁이는 기세가 느껴졌고 웅성거리던 하객들도 일순간 침묵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근엄한 표정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싸늘한 기운이 옥분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옥분은 본능적으로 압도되는 기분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로구나. 이 진사댁 며느리가 될 상인가 보군. 이바지 음식은 제대로 가져왔느냐? 최 씨 부인의 서늘한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옥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채 두 손을 마주잡고 덜덜 떨었습니다. 옥분은 조심스럽게 등에 짊어진 이바지 찬압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밤낮 어머니가 온몸을 바쳐 준비한 피땀 어린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땀방울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한 찬압의 무게는 옥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찬압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야 할 순간 코끝을 찌르는 역한 시큼한 냄새가 코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성스레 만든 전들은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다진 고기로 빚은 육전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삼복더위가 이 모든 정성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린 것이었죠. 옥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따위 상한 음식을 감히 이 진사댁 혼례상에 올리려 했더냐? 내 어미는 너에게 예절조차 가르치지 않았더냐? 최 씨 부인의 노호성이 천둥처럼 이 진사댁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 시선은 옥분의 존재를 송두리째 불태우는 듯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망설임 없이 찬압을 발로 차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피땀 흘려 준비한 음식들은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위에 쌓인 먼지와 흙탕물이 더해져 더욱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이내 비웃음과 조롱으로 변해 옥분의 귓가를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옥분은 얼굴이 화끈거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두 뺨 위로 하염없이 흐르는 것은 땀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으로 맺힌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이 진사댁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옥분은 홀로 방에 앉아 잠 못 이루고 창밖의 어둠만을 응시했습니다. 낮에 끔찍했던 순간들이 다시 떠올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흐릿한 달빛 아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옥분은 숨을 죽이고 발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림자는 다름 아닌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마당으로 나와 흙바닥에 버려진 상한 이바지 음식들을 조심스레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일까? 낮에는 그토록 무섭게 노여워하던 최 씨 부인이 이렇게 홀로 밤중에 몰래 주워 담고 있다니. 그러나 최 씨 부인의 뺨 위로 흐르는 것은 분명한 눈물방울이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알 수 없는 슬픔과
그 상한 음식을 향한 따뜻하고도 애처로운 손길. 옥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낮의 혹독함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이 혹독한 시어머니에게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옥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밤하늘의 달처럼 무수히 많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웅하며 옥부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어져 시야에서 사라지는 어머니의 조그만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옥부는 텅 빈 마당 한가운데에 홀로 서서 미동도 하지 못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옥분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냉정한 언행 속에 숨겨진 묘한 따뜻함을 어렴풋이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시집살이도 어쩌면 자신을 단련시키려는 깊은 뜻일지 모른다고 옥부는 가슴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었죠. 이 모든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옥부는 조용히 다짐하며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댁에서의 삶은 결코 옥분이 기대했던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 전부터 시작되는 고된 일상은 해가 서산에 기울어 어둠이 깔리고도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옥분의 몸과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살림살이와 집안일에 지쳐갔어요. 뽀얗던 얼굴에는 어느새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생기 넘치던 눈빛은 힘없이 풀렸죠. 옥분의 손끝은 물마를 날 없이 거칠게 갈라지고 어깨는 묵직한 통증으로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차가워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외롭게 채웠습니다. 무엇보다 옥분을 힘들게 한 것은 남편이 도령의 방탕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옥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무심함으로 일관했어요.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기생집을 드나들며 밤새도록 술과 풍류를 즐겼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늘 짙은 술 냄새와 이름 모를 여인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겼어요. 어쩌다 동이 트기 직전 그의 발걸음이 비틀거리며 대문을 넘어설 때마다 옥분의 마음은 산산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쿵쿵. 무겁게 울리는 그의 발자국 소리조차 옥분에게는 거칠게 느껴졌어요. 삐거덕거리는 대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옥분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이 도령이 다시 만취하여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독에 빠진 듯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리멍덩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그는 마루에 주저앉다시피 했어요. 술에 취한 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헛소리와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죠. 옥부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함과 절망감이 뒤섞인 감정들이 그녀의 눈가에 어렸습니다. 도련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다 정말 집안 거덜나겠습니다. 이 귀한 재산을 이렇게 허비하시면 어떡해요? 모두 어머니와 아버님이 평생을 일구신 것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제발요. 옥부는 애원하듯 이 도령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발 정신을 차려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이 도령의 얼굴에는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쳤고 그의 눈동자에는 조롱 섞인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시끄럽다. 내까짓게 감히 나에게 훈계를 하는 게냐?
내가 노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으냐? 내 돈으로 내가 즐겁게 노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감히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 드는구나. 건방지게. 이 도령은 옥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에 찬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그의 눈은 옥분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벌레처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옥분은 그의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옥분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죠. 더 이상 말을 이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옥분은 묵묵히 그를 부축하여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옷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다른 여인의 향수 냄새가 옥분의 코를 찔렀습니다. 옥분은 홀로 남겨진 마루에 서서 차가운 달빛 아래로 흐느끼는 듯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이 옥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고요하던 최 씨 부인의 사랑방에서 난데없이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당장 이리 오너라. 하는 최 씨 부인의 격앙된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후 풀이 죽은 얼굴의 이 도령이 사랑방 문을 열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창백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분은 말없이 그를 지켜보다가 이내 최 씨 부인의 매서운 부름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 서방이 저리 방탕한데 너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사내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 또한 아녀자의 몫이거늘 그리 무력하게 손 놓고 있을 셈이냐? 이 집안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책임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이는 바로 너다. 내가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이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해. 옥분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분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가문의 재정장부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집안 대소사를 모두 내게 보고하도록 해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내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기겠다.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지시에 옥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웠지만 옥분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혹독한 가르침은 옥분에게 새로운 책임과 함께 숨겨져 있던 강한 의지를 일깨웠습니다. 옥분은 밤잠을 설쳐가며 두꺼운 재정 장부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빼곡히 적힌 한자들과 복잡한 계산식들은 처음에는 암호처럼 느껴졌어요. 붓을 들고 숫자를 옮겨 적는 손끝이 저릿했지만 옥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씨름하듯 장부를 살피고 집안 곳곳을 누비며 살림살이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고의 곡식량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하인들의 식사 준비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차분하고 선량했던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한 의지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욱 단단해졌고 눈빛은 전보다 깊고 예리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가르침 속에서 옥부는 점차 강인하고 현명한 안주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안주인으로서 옥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새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였습니다. 옥부는 과연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안주인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깨에는 가문의 무게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옥분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혹독한 가뭄과 길었던 흉년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통받던 바로 그 해, 이 진사댁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던 이 도령이 투전판에서 집안의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져 옥사에 갇혔다는 참담한 비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벼락처럼 온 집안을 흔들었어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듯한 소식이었죠. 평소 강철 같던 최 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휘청이더니 결국 기력을 잃고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이 진사댁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진사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신 후 사랑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며칠이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랑채에서는 늦은 밤까지 흐느끼는 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는 마치 고립된 섬에서 울려 퍼지는 듯 집안 전체에 무겁게 드리워진 절망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들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조심했어요. 그들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발소리 하나라도 크게 낼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번지르르한 기와집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기둥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감싸는 공기는 마치 차갑게 식어버린 재처럼 무겁고 냉랭했어요. 최 씨 부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기침 소리는 더욱 마르고 거칠어졌고 가녀린 몸은 마치 앙상한 가지처럼 뼈만 남는 듯했어요. 옥부는 뼈아픈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병구안을 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마른 입술을 적셔드리고 열이 나는 이마를 연신 닦아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는 옥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숨조차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홀로 집안의 대소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와중에도 흐트러진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끼니 걱정에 시달리는 하인들을 다독이며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을 애써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애썼어요. 혹독한 시집살이 속에서 다져진 강인함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 진사댁에는 또 다른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험상궂은 빚쟁이들이 무리지어 이 진사댁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들은 대문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당장이라도 대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 위협했습니다. 사나운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거친 행동은 이 진사댁의 마지막 남은 존엄마저 짓밟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기물을 부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심지어는 불을 지르겠다는 섬뜩한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쿵쿵. 육중한 대문이 그들의 주먹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의 하인들은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 진사는 어딨나? 당장 나오시지 않고는 못 베길 걸세. 이 집을 홀랑 태워버리기 전에 말이야. 어서 나오지 못할까? 빚쟁이 무리의 왕초라는 자의 목소리는 벼락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굶주린 맹수의 그것처럼 탐욕스러운 불꽃으로 이글거렸고 굵은 주먹에는 위협적인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몽둥이는 언제라도 휘둘러질 듯 위태롭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온 집안을 압도하는 그들의 거친 기세 앞에서 이 진사댁은 이제 완전히 파국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죠? 과연 옥부는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무너져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왕초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고요했던 아침 공기를 찢고 이 진사댁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이어서 둔탁한 몽둥이가 오래된 대문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쾅, 쾅. 거친 충격에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옥분의 심장은 발목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공포가 목을 조여오는 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안방에서는 병든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힘겨운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창백한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쇠약해진 몸으로는 도저히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 다시 주저앉으며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지요. 한편 사랑채의 시아버지 이진사는 여전히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인기척조차 내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옥분의 귀에는 더욱 끔찍한 비명처럼 들려왔어요. 그리고 한양 옥에 갇힌 남편 이도령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옥분은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절망의 구렁텅이에 홀로 선 기분이었어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극심한 절망감에 옥분의 두 손은 파르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된 미세한 떨림은 이내 팔 전체로 번져 어깨를 타고 올라왔어요. 눈앞에는 화려하고 찬란했던 이 진사댁의 과거가 아닌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듯한 암울한 미래가 섬뜩하게 아른거렸습니다. 기와는 무너지고 벽은 갈라지며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바로 그 순간 옥부는 문득 흐릿한 기억 속에서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차갑고도 단호했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의 엄한 호통 속에는 단순히 꾸짖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분명 뼈 있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어요. 옥부는 문득 아궁이 앞에서 똥물을 닦아내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비참하고 치욕스러웠던 그 순간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언의 압력 속에서 옥부는 세상의 온갖 오물을 견뎌내고 닦아내야 하는 인내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연함을 배웠습니다. 혹독한 가르침을 통해 며느리 옥분에게 강인함을 심어주려 했던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깊은 뜻을 이제야 비로소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굳건했던 그 모습은
옥분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처럼 일렁였어요. 그래, 그것은 단순히 살림 지혜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어머니를, 이 진사댁을,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지켜내야만 해요. 옥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검게 흔들리던 동공에는 어느새 굳건한 결의가 어린 빛이 깃들었어요. 주저앉아 두려움에 짓눌려 숨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단호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 위에는 이 진사댁이라는 거대한 집안의 운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존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얹혀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메마른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폐부 깊숙이 뜨거운 용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천천히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마루의 나무 판자가 그녀의 발걸음 아래서 조용히 삐걱거렸어요. 문 밖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성난 빚쟁이들이 매서운 눈으로 그녀를, 그리고 이진사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불만이 가득한 웅성거림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왔습니다. 옥부는 마침내 굳은 얼굴로 빗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저택안을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몽둥이가 오래된 대문을 사정없이 찍어 누르는 듯한 굉음이 계속해서 집안을 뒤흔들었고요. 그 끔찍한 소리 속에서도 옥부는 결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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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북소리처럼 가슴팍에서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낡고 오래된 찬압이 들려 있었는데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찬압 안에는 최 씨 부인이 평생을 숨겨왔던 바래고 해진 비밀 장부가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부는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극한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애써 두려움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는 마치 결의를 다진 전사처럼 굳건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대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저편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와 위협적인 기세가 그녀의 몸을 짓누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빗장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거친 사내들의 땀 냄새, 그리고 억눌린 분노의 비릿한 기운이 한꺼번에 옥분의 후각을 강타했어요. 왕초를 필두로 한 빚쟁이들이 무리를 지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살기등등하게 이글거렸고 험상궂은 인상에는 일말의 자비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했던 이 진사댁 마당의 정적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그들의 발소리가 대지를 울리는 듯 했어요. 이 진사 이 영감탱이는 어디 숨었어? 오늘 당장 빚 갚지 않으면 이 집구석이 통째로 날아가는 줄 알아. 당장 나오지 못할까? 왕초의 우렁찬 고함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이 진사는 기겁하여 안채 깊숙이 가장 어두운 방구석으로 숨어들어 버렸어요. 덜덜 떨리는 몸으로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몇몇 타인들은 빚쟁이들의 살벌한 기세에 완전히 압도되어 마치 얼어붙은 듯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공포에 질려 눈만 꿈뻑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옥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비록 작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흔들림 없이 왕초의 험악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마치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옥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낼게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지를 제가 꼭 지켜낼 거예요.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굳건한 기운이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갚아야 할 빚이라면 응당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허나 그 전에 마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겠어요? 옥부는 마치 뜨거운 숯불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고도 떨리는 손으로 낡은 찬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장부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그 순간 왕초는 코웃음을 크게 쳤습니다. 옆에 있던 빚쟁이들도 기다렸다는 듯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옥분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옥분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장부, 지금 이 상황에 놀리나? 이 계집아이가 아주 겁이 없구먼. 그깟 낡은 종이 쪼가리가 빚을 갚아주기라도 한단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왕초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도 옥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오직 장부에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는 낡은 장부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작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촉감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옥부는 침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장부의 내용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새벽 안개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 같았습니다. 칠성마을 김서방 댁진한 흉년으로 진 빚 전액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팔봉골 이서방 댁 자식 병환으로 빚 절반 탕감과 곡식 세섬을 지원해 주셨어요. 두모리박 진사댁 종부 허리에 심한 병을 얻어 빚 절반 탕감과 약값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옥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뒷산 아랫마을 최영감댁은 집안의 경조사에 늘 고통받았으니 쌀 5가마니와 보리 10가마니를 몰래 가져다 주셨고 아랫마을 김씨 아주머니 댁은 겨울마다 옷과 이불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니 솜니불과 두툼한 옷가지를 지어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님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질수록 왕초와 빚쟁이들의 얼굴에서는 차츰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선명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입꼬리는 서서히 내려왔고 미간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 진사댁 마당 주변에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커져갔어요. 그들은 장부에 적힌 이름들이 모두 자신들의 이웃과 가족들의 이름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샘물이 녹아내리듯 잊고 지냈던 최씨 부인의 숨겨진 선행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이란 말인가? 최씨 부인께서 우리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다고? 난 꿈인 줄 알았지 뭐야. 나는 그저 마님이 호랑이처럼 엄하고 무서우신 줄만 알았는데 이런 깊고 따뜻한 뜻이 있으셨을 줄이야.
어쩐지 우리 집이 어려울 때마다 쌀독에 쌀이 차 있더라니. 생각해보면 우리 집 아픈 아들 약값도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있게 됐지. 뭐야? 혹시 그것도 마님 덕분이었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점차 혼란을 넘어 감동과 깊은 분노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옥분을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없이 베풀어준 최 씨 부인의 명예를 빚쟁이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강한 유대감과 정의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는 무언의 외침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져나갔어요. 어디선가 빗자루와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아니 수십 명이 마당으로 우르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농기구와 생활도구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삽시간에 수십 명을 넘어 100명에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이 진사댁 마당을 에워쌌고 그들의 눈빛은 빚쟁이들을 향해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서린 시선은 마치 뜨거운 불길 같았어요. 압도적인 인파와 기세에 눌린 왕초와 빚쟁이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등 뒤에 숨으려 애썼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에잇, 물러서라. 이놈들아. 감히 어디서. 왕초는 애써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그의 눈동자는 사방을 휘저으며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비틀거리며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고 그들의 뒤에는 먼지구름만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이 진사댁 마당에는 금세 마을 사람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안채 깊숙이 누워있던 최 씨 부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깊은 평화가 깃든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 진사댁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는 이 도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찢겨진 옷차림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빚쟁이들이 흩어지고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는 참혹하면서도 이상한 광경을 본 이 도령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참회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없이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마치 속삭이듯 터져나오는 아들의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이 도령은 한 발 늦게 터벅터벅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대문과 그 옆에 힘없이 나뒹구는 몽둥이,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파지들이었습니다. 그는 발길이 멈춘 곳에서 마치 거대한 무게에 짓눌린 듯 주저앉았어요. 이윽고 그의 귓가에 어머니 최 씨 부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끝났을 상황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쿵하고 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방금 자신이 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지혜로 사람들을 보듬어 왔는지, 그리고 옥분이 어떤 용기로 그 모든 고난에 맞섰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날 자신의 방탕했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후회스러웠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그는 결국 마당 한가운데에 쓰러진 채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그의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참회의 불길은 그 어떤 한기보다 더 시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흙먼지와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고요한 하늘이 그를 굽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숨겨진 선행과 아내 옥분의 고결한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듯 했습니다. 깊이 감동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이후 이 도령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나무처럼 지난날의 방탕했던 시간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서재의 등잔불은 새벽이 되도록 꺼질 줄 몰랐고 책장 속 고서들은 그의 손때가 묻어 윤이 났어요. 그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지혜와 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옥분과 함께 이 진사댁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옥분의 따뜻한 가르침과 격려 속에서 그는 점차 어엿한 가장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고 말투에서는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더는 한량으로 빈둥거리며 놀고 먹던 과거의 이 도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직접 밭으로 나가 농부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햇살 아래 흙냄새를 맡으며 호미를 쥐고 거친 손으로 작물들을 보살폈어요.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형제처럼 그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손을 내밀었어요. 최 씨 부인이 생전에 실천했던 지혜와 덕목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베풀고 나누는 삶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쌀독이 비어가는 집에는 쌀을 가져다 주고 병든 노인을 찾아 약을 지어 주었으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곁에서 그 지혜와 덕목을 고스란히 배우며 진정한 이진사댁의 안주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이 남긴 비밀장부를 통해 집안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옥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현명함으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으며 때로는 단호한 결정으로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기도 했어요. 이 도령이 학문과 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묵묵히 그를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그녀는 이 도령이 좌절할 때면 조용히 그의 옆을 지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함께 밤늦도록 집안의 미래를 논의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 진사댁은 마을 사람들의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더욱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고귀한 집안으로 깊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문턱은 언제나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는 늘 따뜻한 온기와 나눔의 미덕이 흘러넘쳤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강물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젊고 아름다웠던 옥부는 이제 곱게 주름진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마루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정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따스한 봄볕이 마루를 가득 채우고 감나무에서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옆에는 이제 훌쩍 자라 어엿한 어른이 된 이도령, 아니 이진사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옥분 할머니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빛바랜 찬압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찬압과는 달리 고운 비단끈으로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호기심 가득한 동그란 눈빛이 찬압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손주 중 한 명이 찬압에 손을 뻗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물이에요? 하하, 우리 강아지들 눈에는 보물로 보이는구나. 그래, 아주 귀한 보물이 들어있단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지. 옥분 할머니는 손주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찬압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찬압을 본 손주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작은 한숨을 내쉬는 아이들의 모습에 옥분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손주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득한 옛 추억 속으로 깊이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찬압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단다. 할미가 이 진사댁에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께 이 찬압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그저 예쁜 찬압인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무리 잘났어도 자신을 늘 낮추며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내 할미는 우리 시어머니와 이 찬압을 통해 배웠단다. 너희도 부디 그리 살아가거라.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보다 마음의 풍요를 좇는 사람이 되렴.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최씨 부인이 남긴 깊은 지혜와 한없이 넓었던 사랑은 그렇게 옥분 할머니를 통해 다음 세대의 손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찬압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즉 마음의 지혜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사댁은 단순한 부잣집이 아닌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고 대대로 인정을 베푸는 고귀한 명문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